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 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특징주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해드린 샤페론 같은 코로나19 관련주도 있고요. 오늘 한화 쪽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APR 등 화장품주의 움직임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E&A 골라주셨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좀 지지부진하지만 2%대 가까운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삼성 E&A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일단 뭐 삼성 E&A는 건설주긴 한데 사실 시장에서 건설주가 갈 때는 좀 잘 못 가는 어떤 화학 플랜트들이 좋아질 때 그 어떤 주가 상승이 더 특별하게 나오는 기업이긴 한데요. 삼성 E&A의 실적은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일단 1분기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이 좀 나왔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상저 하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주가도 그것과 맞춰서 지금 이제 바닥권을 이제 유연하게 좀 약간 벗어나려는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그 E&A 같은 경우는 이제 화공 분야랑 비화공 분야가 있는데, 화공 분야는 원래 이제 삼성 E&A 전통의 전문 분야죠. 이제 플랜트, 화학 플랜트. 그래서 삼성 E&A가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이제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화학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하반기에 그 삼성 E&A 어떤 모멘텀을 잠깐 좀 살펴보면 사우디의 이제 파딜리 가스 플랜트가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E&A의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상반기 실적은 왜 저조한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 잠깐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그 캡티브 매출이라고 해서 관계사 매출이 많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삼성 평택에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3개 회사가 짓고 있죠. 그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 E&A. 이제 거기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삼성 이제 E&A가 일단 거기서 맡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고, 삼성 평택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5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짓던 것보다 상당히 규모를 좀 축소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도 일단 하반기에 어떤 매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금 삼성 E&A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적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상반기 좀 약간 그 매출, 우리가 보통 뭐 건설사니까 수주 목표량을 좀 약간 못 채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삼성 E&A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연간 수주 목표를 매출 기준으로 한 9조 5천억, 영업이익 7천억을 이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규 수준 11조 5천억을 목표로 삼았는데 1분기에 보통 한 뭐 40%, 30% 이렇게 좀 채워놔야 되는데 한 20%밖에 못 채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다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주가에 적용이 됐고, 이제 하반기 모멘텀을 받기 시작하는 극초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잠깐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이랑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선이 하나 좀 그어져 있는데요. 지금 선이 이제 지금 현재 가격 한 21,000원 전후되는 가격인데, 과거에 21,000원만 되면은 삼성 E&A가 바로바로 이제 반등을 주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이제 지금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매출이 뭐 우호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돌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서 이제 빨간색의 외국인 수급, 파란색의 기관 수급인데 잘 보이진 않긴 합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꾸준하게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매도가 나긴 하지만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대량 순매수는 나름대로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퍼포먼스가 주가에 반영이 된 구간, 이제는 좀 상승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포착을 도와주셨습니다. 수급도 양호하게 보인다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포착해 주신 특징주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오늘 이슈가 좀 나왔더라고요. 유상증자, 네네. 2,8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구간에서도 8%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지금 5,900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2,800억을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충격이 안 나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하지만 그 유상증자로 마련된 자금을 어디에다 쓰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럼 그걸로 인해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단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으로 이제 정해졌죠. 우리가 보통 뭐 일반, 그 다음에 주주배정, 그 다음에 삼자배정이 있는데, 삼자배정은 나름대로 어디가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호재로 좀 인식을 해서 바로 오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주주배정 방식을 지금 정해진 것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일단 발행 예정가는 14,220원으로 이제 정해졌고요. 예정 지금 현재 17,000원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예정가보다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발행가도 좀 조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발행가 확정일은 일단은 7월 30일 정도에 정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약은 8월 4일, 5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네. 21년도에 이수 페타시스가 4,000원 왔다 갔다 할 때 이수 페타시스도 굉장히 큰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까지 보면 그때가 역사적인 저점이었어요. 한 4년, 5년 정도 봤을 때, 4년 정도 봤을 때. 그때 이수페타시스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리가 뭐 이 MLB 보드를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주주분들이 뭐 유상증자에 많이 참여해 달라. 그게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캐파를 늘린 초석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LS 마린 솔루션이 공교롭게도 오늘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어디에다 쓰겠다라고 밝힌 게 바로 기사화가 됐죠. 물론 뭐 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배를 한 3척 정도인가요? 갖고 있었었는데 초대형 그 어떤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배를 건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기사화된 걸 살펴보면은 전 세계에서 뭐 몇 대 안 되는 수준의 초대형 케이블선을 이제 건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상증자 가격은 규모는 이제 2,800억인데 배 금액은 한 3,458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기사화가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LS 마린 솔루션이 뭐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걸로 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시장에서 그 좀 약간 이런 부분은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LS 전선이 지금 LS 마린 솔루션 지분 60% 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LS 전선이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어떤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네. 주주 배정 유상 증자인데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LS 전선이 참여를 안 한다.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모랄 해저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 나온 후에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뭐 안 빠질 수는 없겠죠. 빠지는 시초가에서 이제 위쪽에서 어떤 나름대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배를 만드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LS 마린 솔루션이 만들려고 하는 배를 대한전선도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사는 뭐 우리나라 최초라고 얘기를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뭐 어쨌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매출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좀 큰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양봉이에요. 워낙에 이제 시초가를 좀 낮게 뺐기 때문에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상으로 보면은 빨간색 선의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 기조였었는데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5월 초에 어떤 매도로 전환이 된 파란색 선의 기관은 오늘 좀 매도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사고 있던 외국인 수급과 팔고 있던 기관 수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나름대로 시장에서 뭐 단기 악재로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오늘 가격 기준으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 뭐 그 예상 가격까지 확정 일자가 나올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LS 전선의 주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유상 증자를 참여한다라고 네. 하면 좀 약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 이렇다 저렇다 뭐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 그룹주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포착해 주신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공략주 어떤 종목 골라보셨습니까? 현대 무벡스를 좀 골라봤는데요. 좀 약간 낯선 기업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앞에 이제 현대자가 들어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그 범현대가 쪽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현정은 회장 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뭐 물류센터, 뭐 쿠팡이나 이런 뭐 대한통운의 물류센터를 TV나 이런 뉴스에서 접할 때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이렇게 뭐 어떤 택배들이 막 지나가면서 싹싹싹싹 이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서 이제 자동화돼서 물류가 이제 쫙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한마디로 물류 자동화가 이제 주력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그 분석이라는 것을 왜 할까요? 우리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좋아지면 실적이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돼서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 무벡스는 그동안에 실적이 증가되는 것 대비해서 사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미미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 뭐 거의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류 자동화 부분만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자동화 부분 매출만 한번 살펴보면 22년도에 1,300억대, 23년도에 2,000억대, 그다음에 24년도에 2,300억대. 매년 굉장히 급격하게 좀 물류 자동화 부분의 매출이 성장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그 창고나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만 다루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기업들이 있는데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다 다루는 기업이라는 어떤 뭐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류센터의 그 물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팔고 싶다라고 파는 게 아니라 발주가 나와야지만 이거를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큰 고객사가 이제 현대 무벡스는 쿠팡입니다. 쿠팡. 그러면은 쿠팡이 지금 물류센터를 올해서부터 혹은 뭐 작년서부터 짓고 있거나 아니면 지을 예정인 물류센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 이 현대 무벡스의 어떤 뭐 성장이나 매출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죠. 그 부분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 물류센터가 지금 현재 짓고 있고 지을 예정인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부산, 그다음에 경기 이천, 김천, 울천, 충북 제천에서 지금 총 5군데 물류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현대 무벡스가 거의 물류센터의 솔루션을 제공을 할 것으로 시장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최근에 나온 부분은 이제 오리온 중앙 물류센터 자동화 사업을 한 416억 정도에 수주를 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부분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 평택 물류센터를 635억에 수주를 했다. 국내 대기업, 그 다음에 평택하면 사실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삼성이죠. 삼성전자 그 물류센터가 거기에 있는데 어떤 뭐 증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현대 무벡스가 담당을 하게 됐다. 상당히 호재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약간 미미했기 때문에 일단 수급도 나름대로 뭐 큰 리스크는 없는 부분이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가장 큰 고객사인 쿠팡이 지금 물류센터를 짓고 있고 지을 예정이 5군데나 있다. 보통 물류센터 하나당 뭐 500억, 600억 정도의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뭐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이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한 뭐 5년, 6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 기업인데 이건 일봉 차트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댁에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길게 보시면 사실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많지만 네.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없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파란색 선에 기관, 그다음에 빨간색 선에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계속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뭐 가장 좀 딥밸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랑 어떤 매수가, 손절가, 가격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면 매수가는 오늘 뭐 4,100원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4,100원 전후면 사실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5,5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년 내 최고치 가격인데 손절가는 조금 약간 타이트하게 3,9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백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기관 소급도 들어오고 있고 실적 증가세도 괜찮고 이슈도 있는데 아직 많이 못 갔다. 그래서 목표 주가 5,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